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부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용어와 스노야 3번인가 4번째 오고 났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하는 밭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관악구 텃밭을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연말이 되어서 올해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작년에 문자가 하나 와서 당신은 우수 경작자에 선정이 되었으므로 내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수 경작자가 어떻게 됐지? 그냥 이제 왜 점수 포인트 같은 거 교육 듣고 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저는 교육은 하나도 안 들었는데 상추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상추 좀 떠다가고 좀 기부하고 했더니 그런 포인트가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수 경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다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만한 밭이에요. 요만한 밭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상추 뜯는 것을 제가 아는 동네 지인들 와서 다 뜯어가라고 하거든요. 뭐 다 안 뜯어가죠. 하지만 한 2가정, 3가정이 먹기에는 아주 충분한 양의 그런 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월 1일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분양 받은 이 밭에 가서 처음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이렇게 경작하셔서 정말 전문가분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지만 작년에 1년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을 받고 나서 날짜가 딱 나오니까 뭘 해야 되는지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막 비료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죠. 이제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정샷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먼저 비료를 뿌리고 이거 캐비를 뿌리고 며칠 정도 이쪽 묵혀두었습니다. 꿀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심는 거죠. 너무 설정샷 같다. 그래서 이제 상추를 사와서 심고 미나리 심고 상추 심고 이렇게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죠. 요거는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루꼴라라는 걸 심어봤고 오른쪽에 이제 비트를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게 좀 신기한 게 작년에도 씨앗을 뿌려봤거든요. 모종을 심을 수 있고 씨앗을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잘 안 났어요. 부추랑 이런 거 뿌렸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보홍보가 뿌려서 안 나는 건가? 얘네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올해는 루꼴라랑 비트를 좀 뿌렸는데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초보는 안 나고 한 1년쯤 지나야지 나기 시작하는 건가? 라고 막 혼자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는 것들을 보니까 좀 보람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뿌리고 나면은 거기 밭이 한 3-400개 있습니다. 요만한 밭이요. 그러면은 제 밭에 뿌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일은 다른 것들을 한번 둘러보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뭘 뿌렸나, 이 사람은 뭘 심고 있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보면서 여기는 상추를 심었네, 여기는 고추를 벌써 심었네, 야 가지를 심었구나, 토마토 심고 딸기를 심었구나, 케일을 심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도시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가지를 심었네? 저는 가지를 먹을 줄만 알지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가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몰라요. 딸기를 먹을 줄만 알지 딸기 그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해 했다고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거예요. 와, 이제 가지를 심었구나. 딸기를 심었구나. 그게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야. 그러면서 저희 동네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왜 되게 조그만한 집 앞에 그냥 화분에 막 고추 심고 화분에 막 이렇게 상추 심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무심결이 지나갔고 아무것도 몰랐죠. 이게 뭐 상추인지 뭔지 뭐 몰랐죠. 하지만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길 가면서 여긴 뭘 심었네. 야, 여긴 뭐 깻잎 심었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몰라서. 옛날에도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심고 있었을 건데, 옛날엔 나 이거 몰랐으니까, 안 보였는데, 이제 제가 요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보이는구나 싶은 거죠. 저도 이제, 여기 벽산과 하츠와 영우와 스노에 들어와서 이제 2년 차예요, 저도. 2년 차에.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벽산에서 아이소피크 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화스너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화스너,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여기 제품들을 보고 나니까, 이거구나. 특히 괜히 이게 걸어다니면서 혹시 이런 것들 있나 한번 놀아보게 되고, 화스너란 말 들으면, 나 그거 알아. 여기 화스너라는 곳은 난 알아. 라고, 그전에는 전혀 저는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들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 그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용사를 지으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또 조직 생활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 친다면은, 이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군대 처음 들어가서 저도 그랬고, 휴가 나온 사람들, 이등병들은 어떻습니까? 이등병들은 군대 들어가면은, 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부대 이상해. 우리 부대에 부조리가 너무 많아. 내 선임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바보 아니면 또라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등병들이 참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등병들이 저도 그렇고요. 일병되고 상병되고 병장되고 하면 어떻죠? 나 때는 군생활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 이등병들 다 빠졌다. 요즘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너무 편하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웃죠. 그래 한 1년 지나니까 당신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부대는 부조리가 많아요 했지만 나중에는 요즘 그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각자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등병 때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했는데 좀 상병장이 되면서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래서 이거 봤구나. 라고 이해내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가 여전히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각자가 정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보는 것들 이 시각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 곳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베테랑이라고 하고 그렇게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이랑 대화하면 참 존경심과 존중심이 많이 듭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이분들의 지식, 정말 10년, 20년 지나시면서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타고를 넣으시고 하시면서 그 쌓인 경험들과 그런 것들을 참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력과 그 지식들, 쌓인 것들을 무시하지 못하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언해 주시는 것만으로 아니 뭐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모이기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조금 더 프레시한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분들이 보는 시각들 뭔가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좀 이렇게 외부의 새로운 시각들 신선한 시각들이 필요할 때도 있죠.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 저는 되게 오래 살고 있거든요. 되게 오래 살고 있는데 그런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요만한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럼 횡단보도 지날 때 맨날 그냥 건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신호등이 있는. 저는 거기에 20년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그냥 걸어가던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 오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가게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혼자 빨간불을 당당하게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왜 아무도 안 건너지? 저는 거기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인식하지 못한 거지. 여기에 신호등이 있을 리가 없다. 라고 그냥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여기 신호등이 생겼구나. 가끔씩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왜 신호등을 만들어갖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하지만 또 이제 교통법규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거기에 오래 살아서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통한 시각들이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가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각자가 아는 만큼. 나도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보겠다. 내가 지금 인식한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이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자가 경험하는 곳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조금 더 나도 배워야 되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생각해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소통이 아닐까 생각해요. 소통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시리어스한 그런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침 드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스몰톡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생각해요. 작은 소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분의 기분은 어떤지, 이분의 감정은 어떤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나 우리가 보는 시각들은 모두가 어떤 맥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상태가 좋을 때는 오케이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속도 쓰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럴 때는 똑같은 게 오더라도 가끔씩은 아니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평소에는 다 오케이 하다고 했는데 오늘도 오케이 하겠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아니야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당황스럽겠죠. 아니 평소에 되게 떠오면 갑자기 왜 이러는가. 그럴 때 만일 이 사람이 그전에 스몰 토크를 좀 했다면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요즘에 좀 피곤하구나. 이분이 요즘에 좀 예민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았다면 이분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소통을 해간다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라고 서로가 서로의 배움을, 서로가 서로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통이 일어난다면 또 역지사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역지사지도 잘 알고 계시죠. 역지사지의 뜻은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처지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이런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이분은 이 상황에선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알과 배움을 넓히는,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 오늘 말씀을 잠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식사를 하려고 모였어요.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나요? 거기 그림을 보면 식탁에 다들 이렇게 앉아있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다면요. 요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풍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누워서 이렇게 먹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갑자기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셨을까요?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들은 고추 얘기를 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까? 밥 먹기 전에 발 씻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샌들을 신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여름에 흙바닥에서 계속 걸어다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로는 들어가자마자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근데 누가 발 씻겨주죠? 발 씻겨주는 사람은 집주인일까요? 노예일까요? 집주인이 씻겨주진 않겠죠, 발을. 발 씻겨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종들이나 그런 보통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을 그 전쯤 돼서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어떻게?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 중에 누가 더 잘났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럼 누가 더 잘났냐를 가지고 싸운 상황에서 밥 먹으러 와서 발을 누군가가 씻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방에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서로 누가 잘났는지를 싸웠는데 제가 여기에서 발을 씻는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제일 계급이 낮자. 내가 여기에서 제일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서로 발을 안 씻어준 겁니다. 내가 왜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밥 먹는데 막 냄새가 나고 막 난리가 난 상황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내일 죽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섬기며 살아나고 가르쳤는데 마지막 날에 제자들은 다 서로 아무도 발을 안 씻어주고 난리가 났구나 지금. 그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이면은 다 나가느냐. 난 지금 너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지금 기말고사에서 다 F를 맞았네? 이런 느낌이거든. 나가니까 혼자 있고 싶다. 아니면 앉아 다 앉아 빨리.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쳤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냥 스스로 일어나셔서 스스로 겉옷을 벗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뭘 주객 살파시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화를 내시거나 말로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솔솔스범 하신 이게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내가 너희의 가르치는 게 가르침이다.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리더십이라고 생각. 먼저 솔솔수범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그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죠. 이런 모습이 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아신다고 해서 막 화를 내시거나 막 말로 뭐라고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먼저 뿔손수고 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보이면은 뭔가 아는 사람인데 뭔가 보이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 이거 안 되고 있고 보였는데 이거 왜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냥 말하는 것들은 너무 쉬운 거죠. 판단하고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너무 쉬운 일이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앞에 나아가서 그러면 이 문제가 나한테 보였다면 이게 나한테 보였다면 내가 그만큼 아는 사람으로서 그만큼에 대한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럼 오케이. 이것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리더이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건 모르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분에게 있어서도 나도 내가 아는 만큼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분들이 혹시라도 뭔가를 이렇게 있다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좀 겸손하게 서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러면 이 안에서도 더욱더 서로 안에 큰 배움이 있고 더 알미 있고 그다음으로 더 좋은 이 조습이 되지 않을까 더욱 좋은 이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키워드 소통과 역지사지와 그리고 솔선수범에서 해서 그래서 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알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아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깨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는 것들을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해보고 때로는 내가 보이는 것들을 먼저 행하고 솔솔수범함으로써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연우와 수녀가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일을 축복하고 이런 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기꺼이 소통하고 역지사지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더욱더 좋은 나로, 멋진 나로 힘차게 성장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우와 스너의 임직원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